프랜차이즈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들이 당국의 단속으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는 3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법원의 임시 유예 명령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주택 압류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새벽 플러싱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크리스 정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이 펠팍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들이 당국의 단속으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10일 오전 뉴욕시 16곳을 포함한 전국 17개 주 세븐일레븐 98곳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21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이민법원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별도의 범죄 혐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IC 단속요원들은 이날 가맹점 업주와 매니저를 상대로 채용 시 미국 내 신분 확인 및 취업 자격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연방 취업 자격 확인서를 포함한 고용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토마스 호먼 IC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법원의 임시 유예 명령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에슬럽 판사는 9일 연방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다카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 5일 이후부터는 모든 다카 갱신이 불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중단 결정을 일시 유예시키는 것으로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들에게 지속적인 갱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갱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이민법센터 측은 오늘 당장 갱신 신청을 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에슬럽 판사는 또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중단 결정에 앞서 타당성 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질의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중단 결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밤 사이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사태에서 더 많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필사적인 구조를 펼쳤습니다. 화요일에는 자신의 집의 지붕에서 구출을 기다리던 남녀 각 한 명과 강아지 한 마리가 헬기로 구출되었으며 이날 모두 8명의 사람들과 5마리의 강아지들이 구출된 셈입니다. 한편 흙더미에 묻혀있던 14살 된 소녀가 6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구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구출 작업 가운데 몬테시토에서 2구의 시체를 더 발굴하는 일로 확인된 사망자의 수는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국은 아직도 13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년 만에 쏟아진 이번 폭우로 부서진 집들은 100여 채에 달하며 토사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도 약 300명에 이른다고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사가 일어난 지역의 수색 작업은 75% 정도 진전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주택 압류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전년 대비 58.5% 급증했으며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주택 압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 최고 수준에 달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다 2012년에 급감했습니다. 보로별 주택별 압류 동향을 보면 퀸즈가 전년 대비 40.3% 증가한
1260건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신규 주택 압류 건수가 많은 보로는 브루클린으로 지난해 브루클린 주택 압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한 827건을 기록해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설로 시내도로 곳곳에 산처럼 쌓여있던 눈더미가 이번 주 평상 기온을 찾으며 녹아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생국 차량들이 대거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바람에 주택가 쓰레기 수거가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위생국 관계자는 지난 몇 주간 계속 이어지는 폭설로 인해 길거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이 계속 지연돼 왔다면서 10일부터 2,200대의 쓰레기 차량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오늘 13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11일부터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연장된 것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위해 시민투표를 실시한 다른 주와는 달리 버몬트주 법률은 시민투표를 하지 않고 입법부 단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버몬트 상원의원은 수요일에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을 했으며 버몬트는 시민투표 대신 입법부의 행위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9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 상원은 성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재배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상업적인 생산과 판매 그리고 세금 부과 등은 아직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필 스콧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7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면 버몬트는 워싱턴 DC를 위시해서 콜로라도,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그리고 워싱턴주와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승인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위해 시민투표를 실시한 다른 주와는 달리 버몬트주 법률은 시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0일 새벽 플러싱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의 32에서 33 애비뉴 사이에서 임정심 씨가 짙은색 세단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인근 플러싱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8시쯤 사망했습니다. 숨진 임 씨는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 위치한 천주교회 측이 경찰에 제공한 감시 카메라 동영상에 따르면 임 씨는 차에 치인 뒤 2, 3피트를 끌려갔으며 사고 차량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임 씨를 그대로 두고 화이트스톤 브릿지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임 씨의 시신을 뉴욕시 검시소로 옮겨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항의 발언을 하는 여자 교사에게 시 마샬이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교육위원장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오는 등 교육청 사무실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버밀리언 페리사 교육구 소속 중등 영어 교사인 데이샤 하그레이브는 지난 8일 저녁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교사 임금 문제를 꺼내며 교육위원장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교육위원회 소속 마샬이 이 교사를 제지했고 하그레이브는 자신이 발언권을 얻었다며 할 말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마샬은 이 교사를 강제로 끌어낸 뒤 회의장 문 앞에서 쓰러뜨리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교사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다른 교육위원들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앤서니 폰타나 위원장은 마샬의 임무는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는 100%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당국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 시의원이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의 검사로 임명됐습니다. 오 시의원은 앞으로 1년간 검사로 활동하게 되며 버겐 카운티에서 검사로 임명된 한인은 오 시의원이 처음입니다. 한인 1.5세인 오 시의원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30여 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다 뉴욕 페이스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법 공부를 한 뒤 2011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정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이 펠팍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0일 정 의원은 오는 6월 9일 실시되는 시장 예비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며 한인 등 모든 주민을 대변하고 더 나은 타운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펠팍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동시에 열립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 의원은 6월 예비선거에서 같은 민주당인 제임스 로튼도 현 펠팍 시장과 본선거 진출 여부를 두고 맞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펠팍은 민주당이 초강세이기 때문에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는 사실상 시장 당선을 의미합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펠팍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펠팍 시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인 1.5세인 그는 영어, 한국어 모두 능통하고 펠팍 정치권은 물론 버겐카운티 정부에도 한인 여론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곰에게 공격을 당해 41바늘을 꿰맨 남성이 그래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자가 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화요일 밤 11시경 개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나섰다가 4피트의 큰 곰을 만난 것입니다. 앤드류 메이니어는 곰에게서 도망치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으며 곰에게 얼굴을 얻어맞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겨우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피투성이인 자신을 보고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메이니어는 인근 병원에서 얼굴에 찢어진 부위에 41개의 바늘을 꿰매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처에도 나는 살아있다는 것에 행복하다며 하마터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모래사막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인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이곳 알제리아로 내려오면서 모래사막 위에 하얀 눈이 덮이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막이라 해도 밤에는 때때로 영하로 기온이 곤두박질하곤 하지만 이번 눈은 40년 내에 3번째 내린 것으로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월 1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달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던 범인이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범인 아카이드 울라는 테러와 폭발물 취급 관련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버스터미널 인근 지하철역을 택한 이유는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IS 이름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다행히 시민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범인 자신만 유일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경 맨해튼 이스트 174가에 있는 한 건물 11층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머니와 딸 2명이 숨지고 가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52세의 남성 조지 베가가 54세의 여성 수잔 트리바노와 그녀의 딸인 29세의 수차리 구스만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조지는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쏘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한 살 난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는 피해자 트리비노와 함께 MTA 버스 운전사로 일했으며 지난주 퇴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BP 등에 이어 로열더치쉘까지 5대 석유회사들을 대상으로 수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석유회사들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함께 이들 회사들은 뉴욕시에 수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주었기에 배상을 청구한다며 이 배상금을 지구온난화 방지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석유회사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환경문제 운동가이며 작가이기도 한 나오미 클레이는 이러한 뉴욕시의 움직임에 성원을 보내며 이 움직임이 세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배상금 청구 소송을 계기로 뉴욕시가 석유 연료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5억 달러 기금의 사용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제트스키에서 추락했으나 941생으로 살아난 뉴욕 여성 페니로프 헬러라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 이후 뼈암으로 고통을 받다 3D 프린터로 만든 흉고를 이용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헬러라는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고 정상을 회복했지만 흉고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뼈암이 발견돼 흉고를 제거했으며 대신 보조물을 이식했습니다. 그녀는 고어텍스로 만든 이 보조물로 암의 공포에서는 해방되었지만 호흡곤란, 통증 등으로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에 본사를 둔 3D 프린터 제작 회사 아나토믹스에서 그녀의 폐 부분을 스캔한 뒤 꼭 맞는 인조 흉고를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헬러는 이 새로운 폐 보호물을 몸 안에 부착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호흡장애, 통증 등이 사라졌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연방 메디케어국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아닌 카드 자체 고유 아이디 번호가 기재된 메디케어 카드를 새롭게 발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새 카드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우송됩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메디케어국은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퀸즈에서 살인보다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브라운 퀸즈 검사장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인은 50건이었던 것에 반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은 172건이었습니다. 검찰청은 경미한 마약 사범들은 형사처벌하는 대신 약물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을 촉발하게 한 장본인인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식당에서 화난 손님에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와인스틴이 리조트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가는데 한 남성이 와인스틴을 알아보고는 마구 욕설을 해댄 뒤 손으로 2차례 와인스틴의 뺨을 때렸습니다. 리조트 측은 와인스틴이 당한 봉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와인스틴의 대변인은 뺨을 얻어맞은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모유 수유를 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모유 수유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법안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모유 수유 장소는 화장실에 마련할 수 없고 일하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홍태명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부설 주말 한국학교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랑한국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사랑한국학교의 교장으로 제가 지금 28년째 교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주한국어재단에서 제가 현재는 사무총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직업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러면 회계사 동시에 이제는 선생님 직업도 같이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주중에는 네네. 이제 회계사 일을 하고 네. 주말에는 사랑한국학교 일을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미주한국어재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미주한국어재단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셔도 될까요? 네네. 네. 미주한국어재단은 사실은 지금 이제 창립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주말 한국학교가 이제 우리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주말 한국학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정도까지 주말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한국 교육을 의미해서는 좀 갭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또 대학 가면 다시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한국어반 정규 과목을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저희들이 창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뉴저지에 한 7개 학교 정도 지금 한국어 클래스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선생님 우선 교사가 없으니까 네. 장학생을 모아서 교사를 만들고 또 학교에 가서 한국어 반을 개설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어 반 개설된 학급들을 저희 여러 가지로 또
보조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정규 과목으로 이제 한국어가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된 거죠. 네네. 예, 예. 그럼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쭉 이어나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거네요. 적어도 이제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과연 그 학생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공부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네네. 예,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렇다면은 평소에 한인 2세들에 대한 교육관은 또 어떠신가요? 예, 뭐 교육관이라는 것은 이제 각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인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완벽한 바이링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바이링결 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학생들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이 완벽한 바이링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협정 보조 이런 네.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일 저희들이 주안점을 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가정들이 뭐 방학마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낸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평소에도 항상 한국어를 쓰고 배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그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리딩을 하지만은 네.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한국어에 대한 어떤 관심, 네. 또 열정, 지속적인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정년기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이런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네. 한국을 다녀온다든지 네. 뭐 한국 비디오를 부모들하고 같이 본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보통 한국 아이들이 2세들이 이제는 자라다 보면은 주변 친구들이 영어만 쓰고 하니까 한국어 하는 걸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자동으로. 네. 뭐 그럼 어떻게 해야 어차피 하나요? 학교에 가면 어차피 네. 영어만 쓰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 영어를 계속 쓰다 보면 영어가 더 쉽죠. 네. 그래서 한국말은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게 임프루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 같이 또 이런 선에서 아니면 네. 부모님들 뭐 다 합력해서 그런 네네.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 그럼 예. 주변에서 다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사실은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바이링결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그런 수요가 사실은 지금 앞으로 계속 있을 거거든요. 네. 또 많이 있고 그럼요. 더구나 네. 좀 글로벌 시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 자녀들을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한 바이링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각을 갖는 것이 부모님들이 더 중요하죠.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좋은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홍태명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이상으로 1월 1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